온더 테이블 온상공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온상공론은 우리가 건축적인 이야기를 좀 일반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건축가, 지금 필드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서울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독일,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른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각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권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자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노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한 분을 더 초빙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홍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홍 소장님을 초빙했습니다. 박수! 네, 오늘은 저희가 요즘에 장안의 화제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너무 난리여가지고 저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거를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사실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느낀 게 건축적인 이야기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 소개를 하면 2021년 9월 17일에 나온 넷플릭스 드라마로 9부작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은 이정재였죠. 그리고 감독으로는 황동혁 감독이었는데 드라마의 내용은 간단해요.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지 못하라고 해야 되나? 좀 살기 힘든 사람들 456명이 자기 목숨 1억씩 걸고 게임을 해가지고 1등 하는 사람이 456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그 게임들이 상당히 참신했어요, 저는. 그리고 추억이 돋는 게임들과 먹거리, 약간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건축적 요소들, 건축가가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간단하게 오징어 게임을 봤을 때 처음으로 느꼈던 인상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PPT로 열심히 만든 게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징어 게임입니다. 포스터부터가 좀 범상치 않았어요. 그 왼쪽에는 참가자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좀 알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오징어 게임의 제목에서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아이콘들도 정말 센스 있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단순하게 한글의 모양이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모양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표현을 했을 때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센스 있는 표현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혹은 주목할 만한 장면은 뭐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는 첫 번째로 딱지치기랑 그다음 명함이었어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 기하학적인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고 알기 쉽게 표현이 되었고 이게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의 단어를 쉽게 보여주는 표현이어가지고 우리가 디자인할 때 명료하게 심플 is the best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 less is more 막 이런 느낌으로 되게 쉽게 보였고 이제 딱지치기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딱지치기 할 때 요 종이로 접으면은 되게 잘 넘긴다. 막 박스 약간 두꺼운 딱지 그런 맞아요. 것도 막 생각이 좀 나고 그 다음에 저도 유튜브로 좀 찾아봤을 때는 이 색깔로도 그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 딱지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매트릭스에서 그 약을 고를 때 나왔던 색깔이라든지 뭐 한국의 국기 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좀 재밌었어요. 혹시 딱지치기 어땠어요? 여기 나오는 게임들이 사실 우리 세대의 게임은 아니에요. 아니지. 근데 우리보다 조금 더 윗세대에서 이제 동네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딱지치기나 달고나 게임 같은 거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많이 유행을 했었던 놀이라서 그 부분이 특히 많이 공감이 갔던 것 같고 사실 그것도 막 신문지 접고 박스 접어서 하던 거는 우리 세대는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약간 이제 제품으로 나온 딱지로 접어서 하는 그걸로 즐겼던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잔디 아빠가 좀 살았네. 난 신문지로 좀 적었는데 달력이요.
완전히 나이 다시 한번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제 세대 때는 달력으로 낙지를 적어서 그래, 이상한 그렇다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지방과 서울의 차이인가?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제일 나이가 어린 홍 소장은 어떤가요? 저희 사실 딱지를 뭐 색종이 접기 같은 걸로 하긴 했는데 그걸로 직접 놀이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제품, 아예 이런 모양의 딱지도 아니고 캐릭터 자체가 좀 당시에 약간 젤리 비슷한 재질로 맞아요. 만들어진 그런 아, 걸로 음, 많이 했었죠. 절대 안 넘어가는 거 어떻게 쳐도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런 게 기억난다. 있었구나. 맞아요. 다음 한번 볼게요. 이거는 홍 소장이 갖고 온 이미지였는데요. 네,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 이제 보는데 사실 처음에 456명의 그 참가자들이랑 대척점에 있는 가면을 쓴 이 핑크색 후드티를 입은 진행 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이 없고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처럼 이제 나오다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굉장히 좀 인간적이고 실수하는 장면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좀 뭔가 되게 묘하더라고요. 이런 걸 일부러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에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어떤 하나의 전제로 완전히 빠져 있는데 이 하나의 실수가 이제 드러날 때마다 뭔가 이 전체 세트의 마법이 좀 점점 낱낱이 까지는 것 같은 허술함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좀 되게 신기했고 아무리 통제를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될 수 있구나를 되게 잘 보여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 진행 요원들을 봤을 때 그냥 단순한 로봇은 아니구나. 네.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의사를 통해 가지고 장기를 파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서 그 뒤에서 뭔가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인간의 그 사악한 뒷면을 어쩔 수 없이 풍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진행 요원들이라든지 그 룰, 그 가이드 라인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평등?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번호를 사용한다든지 모두가 공평한 사회, 그다음에 똑같은 것을 먹고 꼭 공산주의 마냥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인간 사회라는 것이 그 뒤에서 일어나는 뭔가 이득을 체득하기 위한 행동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는 나타난다. 그걸 좀 보여주는 장면 아니었나 싶었어요. 저는 좀 다른데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인간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나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가면을 쓰지, 그러니까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게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다 똑같은 가면을 쓰고 사람을 총으로 바로 쏴 죽이는 것까지 사람들이 익명성 뒤에 결국엔 숨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뭔가 그 계급 속의 계급이라는 느낌?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또 화제가 됐던 우리 기생충이랑도 좀 연관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진행 요원들이 이 피실험 게임 참가자들보다는 위에서 통제를 하는 입장이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위아래가 있고 사실 사람들마다 진행 요원들조차도 들여다보면은 각자의 사연이라던가 그런 게 인간적인 면모라든가 그런 게 나타나고 거기서 이제 그 생에 대한 처절한 이런 투쟁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봐서 서민층이랑 그 밑에도 빈민층이랑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뭔가 계층이 나뉘듯이 이 모든 인간 사회에서는 크게 봤을 때나 작게 봤을 때나 이런 계층들이 나눠질 수 있다는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층이 좀 나눠질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좀 단적으로 좀 보여준 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변호사는 오징어 게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저는 그 게임을, 그러니까 어쨌든 데스 게임을 어린아이들의 게임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순수하게 그냥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순수하게 돈을 위해서 하는 그게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보통 데스게임 하면은 저는 처음에 떠올렸던 게 뭐 로얄 배틀이라든지 사람을 그냥 단순히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을 통해서 그런 잔혹무도한 게임을 하지만 사실은 이 주제는 다시 인간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깐부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정재가 1등이 된 건데 그래서 그런 방식이 저한테 너무 전체적으로 흥미로웠고 생각해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이 경쟁 사회에서 오늘날의 경쟁 사회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지 아빠는? 나는 일단 전체적으로 재밌게 봤어. 초반에 굉장히 몰입도도 있었고, 소재적으로도 신선한 소재여서 굉장히 재밌게 보다가, 사실은 나는 중후반부 가서는 조금 이제 좀 관심이 좀 덜해지고 좀 지루하게 봤던 것 같은데, 음, 그 원인으로 꼽은 장면은 내가 그 PPT로 사진을 넣어놓은 VIP들 등장 장면 이후였던 것 같아. 사실 이 압도적인 그 재력과 권력을 가진 특정 어떤 집단이 자기들의 이 가진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모든 걸 누리다가 음, 모든 걸 누리다 못해 이제 더 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그 빈민층이나 소외계층을 이용해서 뭐 좀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원초적인 욕망을 좀 그 즐기는 보면서 음, 즐기는 그런 내용의 설정은 사실 다른 영화에서도 좀 많이 쓰이는 소재였던 것 같아. 이걸 음, 보면서 제일 생각났던 영화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음, 뭐, 우리나라 영화 중에는 베테랑이라던가, 거기서 보면은 이제 조태호라는 기업의 3대 오너가 이제 막 밑에 이제 트럭 화물기사들의 음, 한테 이제 막 돈을 주면서 이제 막 싸움을 시키는 그런 장면도 있고, 뭐 마약 파티를 하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킹스맨이라는 영화 혹시 봤어? 킹스맨 음, 보면은 거기 세계 부유계층들이 모여서 이제 인류를 줄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악당이 이제 여는 쇼를 보면서 되게 즐기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소재를 많이 여러 영화에서 써서 다뤄왔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도 그런 거를 의도를 했던 것 같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그 그 소외계층들이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죽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쾌락을 느낀다. 이런 설정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런 설정을 한 건 좋은데 약간 연출이라던가 음, 그 표현들이 조금은 약간 독창적이라기보다는 클리셰가 좀 많고 조금 어설프지 않았나 싶어. 음,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꽤 논란도 됐었던 장면이야. 보면은 음. 여기 가구로 사람들한테 바디 페인팅을 시켜서 아, 맞아, 가구로 맞아. 사용하는 뭐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요새 한국의 젠더 갈등이 좀 심한데 이제 꼭 그걸 성을 이렇게 상품화한다는 그런 식으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글쎄 나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유치하게 설정이 되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리고 이런 게임들을 실제로 이렇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즐기는 컨텐츠로서 이런 게임들이 진짜 그만한 매력을 갖고 있을까라는 정도. 사실은 예를 들어 뭐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서는 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었지. 성접대를 하는 아주 굉장히 문란한 장면을 통해서 이런 부자들이나 이렇게 권력계층들은 이런 더러운 짓까지 하면서 논다라는 거를 굉장히 불편하지만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서 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었던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에서 그 표현한 이런 장면들은 약간의 판타지적 요소도 있으면서도 또 이 사람들의 굉장히 그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좀 표현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경계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 아예 음, 그냥 내부자들이나 뭐 베테랑처럼 진짜 리얼하게 진짜 이런 일들이 있을 법하다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잔혹하게 표현을 하거나 혹은 킹스맨처럼 굉장히 희화하고 그 판타지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둘 중에 한 노선을 조금 명확하게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선에서 약간 좀 그 절충안을 찾다 보니까 조금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지 않나 싶어서 나는 전체적인 좋은 영화에서 조금 아쉬웠던 장면으로 이 장면을 꼽고 싶었어.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가면을 쓰고 나온다든지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은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 그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뭐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려고 하잖아. 근데 그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든지 그런 소유욕 정도로 끝나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그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사람을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게 난 크다고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아까 그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세팅이 나는 그렇게까지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어. 왜냐면 저걸 통해서 아,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라고 이 사람들은 느낄 테니까.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내가 명칭을 살짝 까먹었는데 그 여성이 옷을 벗고 테이블 위에 누워 있어. 그럼 그 위에다가 사시미를 얹어놓고 그러니까 접시처럼 사용을 하는 거지. 그 위에서 이제 먹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상당히 그 고위층들이 약간 향락을 누릴 때 하는 행위,
일본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 물론 지금이야 뭐 그런 거를 하는 곳은 없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어딘가에는 또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렇게 꼭 돈이 있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누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난 이 장면을 봤는데 내가 좀 어색하다고 느낀 거는 왜 굳이 저기서 외국인을 데리고 왔지? 굳이 막 영어를 하고 그냥 뭐 한국에도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한국에도 권력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왜 외국인들을 저기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 몰입도를 살짝 깰까라는 생각은 좀 했어. 그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긴 하더라고. 연기력도 조금 많이 어설펐다고 맞아. 하고. 저는 반대로 너무, 그러니까, 잔디 아빠 말에 동의를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좀 평평하게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더 돈 많은 사람들은 진짜 저렇게 해놓고 더 징그럽고 과격하게 놀 텐데, 너무 그거를 평면적으로만 보여줘서 조금, 갑자기 조금 그게 죽었어요. 저는. 까놓고 말하면 더 더럽거나 더 소프트했어야 될 것 같아. 네, 더 그냥 맞아요. 웃겼어야 될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뭔가 표현은 하고 싶은데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사람을 가구로 사용한다는 그 설정이나 뭐 약간 동성애 코드도 들어가 있고 표현은 하고 싶었는데 선은 넘어가지 않게끔 노력하려고 그랬던 것도 좀 보이고 아니면 차라리 그게 좀 부담스러웠으면 진짜 킹스맨의 그 장면처럼 되게 그냥 웃기고 그냥 좀 만화적인 요소로 풀었어도 괜찮았을 것도 같은데 맞아요. 좀 아쉬워. 홍 소장은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할 거 있어? 저도 아까 건쟁이님 말처럼 뭔가 갑자기 재연 배우가 나오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서프라이즈 TV 같은 느낌. 맞아. 그게 약간 좀 확 많이 깼는 게 있었고, 진짜로 뭐 이도저도 아닌 왜 굳이 이거를 보여줄까 싶을 정도로 한 회를 거의 다 잡아먹잖아요, 이게. 맞아. 흥을 많이 깨기도 했고, 실제로. 되게 이상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느꼈던 오징어 게임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간단한 좀 감명 깊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건축가로서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건축적으로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